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하력입니다. 자, 매매를 할 때 눌림 매매가 됐건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이건 간에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제 경우에는 눌림 매매를 하진 않지만 아마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때려주고 눌러줄 때 자, 보통은 여기서 자, 요렇게 반등을 기대를 하시고 눌림 매매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같은 케이스겠죠. 요런 자리대에서 돌파를 하고 자,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꼭 찌면 어떡하나. 그럼 눌림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눌렀다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추가 하락을 하면 어떡하나. 여기가 혹시 정확한 타점 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점이면 어떡하지라는 자, 그런 고민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런 어떤 두려움들, 내 자신의 매매 타점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종목 선정 하나만 자,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은 적어도 방금 제가 언급한 그런 걱정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는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제 수준을 좀 넘어선 그런 시장이라서 저도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인 시장 거래대금도 생각보다 갑자기 너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뚝 이런 식으로 무슨 절벽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런 종목이 좀 안 보여서 이거 내가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36개 주력량을 쳤고요. 그나마 이제 자, 오늘 한 종목이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이 이제 눈에 띄게 돼서 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종목을 거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거래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어떤 특별한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여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자, 여기 이구 산업을 보시면은 올해 뭐 사상 구리 값이 올해 사상 뭐 첫 12,000불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관련주, 구리든 금이든 이렇게 올라가면 그 관련주들도 함께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과거에,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해서 비트코인 시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그 관련주들이 쭈루룩 올라가고, 비트코인, 구리, 금,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 관세라는 자, 이 개념에도 해당이 되는, 여기 지금 보시면요. 또 트럼프 세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최근에 이 구리 값의 고공행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관세 문제 자, 이 두 가지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구 산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저는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꾸준히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최신 이슈인가. 자, 요 부분에는 일단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구리라든가 방금 관세, 구리 시세, 그리고 관세 이슈에 해당이 되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장 초반에 이제 이 종목과 그 다음에 일단은 요 종목하고 대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종목이랑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제가 보던 종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이 이구 산업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구 산업을 거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보시면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만 뭐 크고 이렇게 찔끔 올라오는 자, 그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느 정도 변동성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도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장 초반에 순식간에 이 짧은 10분 정도의 시간 만에 한 15% 정도가 급등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래를 하기에는 괜찮은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 대금 그리고 상승률,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합을 모두 갖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 대강 9시 한 13분경 9시 13분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5,560원, 5,560원이라는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여기 보시면 또 거래대금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 구간을 저도 버티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저는 사실 거래를 못 했거든요. 시장이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살짝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틀간 사실 이틀 동안에 벌어둔 게 없는 면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그래도 벌어둔 게 있어서 괜찮긴 한데 3월은 조금 어려운데 내가 이거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매매를 할 때 그래도 나름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제가 그래도 버텨서 한 3%, 한 4%까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보통은 제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미수라든가 신용 같은 그런 레버리지를 동원을 해서 저는 항상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자신이 없는 자리, 없는 상황이거나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건 그냥 무조건 쉽니다. 그 쉰다라는 게 그냥 컴퓨터 끄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냥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저도 유혹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한 12시, 아무리 늦어도 12시까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자리를 뜨는 편입니다. 이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유혹을 견디는 의지,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잘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오랜 경험상. 그래서 12시까지는 그래도 좀 보고 자리를 뜹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는 상황이거나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는 절대 매매를 안 하는데,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를 쓰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이제 신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오랫동안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요, 그 다음부터는 참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상황에서 이제 종목이 좀 더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샀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한가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30%까지 밖에 올라갈 수가 없죠. 오늘은 네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30% 이상은 못 올라가 라는 식으로 태생적이고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가 종목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게 분명히 강한 종목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딱 봤을 때는 좀 제법 올라와 있거든요. 얘가 막 15%, 16%, 20% 어떤 건 막 23%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하다 싶은 종목을 보셨을 때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30%가 이제 당일 신규 상장주 그걸 빼고는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30%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고가 갇혀 있죠. 아무리 올라봐야 30%가 한계야. 근데 벌써 한 20% 올라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 오르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팔고 막 이렇게 했으면 20% 오르는 동안에 수익이 막 났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가 본다 한들
이거 괜히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락의 변곡점이 아닐까. 자, 이런 걱정이 저도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막. 근데 강한 종목은 웃긴 게 타점이 여러분들 3% 오른 종목을 보면서 이거 강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죠? 뭐 5%, 3%, 뭐 1%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종목이 얘가 힘도 좀 쓰고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뭐 내가 낸데 이러면서 좀 어깨 좀 피는 자,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눈치챘을 때는 제법 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겁나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30% 이상 못 올라가니까 괜히 상한가 근처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쭈르륵 밀릴까봐, 사람들이 던질까봐,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냈을 텐데,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하기가 힘드신 것도 알겠는데, 제가 방금 앞에서 언급드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요, 최신 이슈 그리고 거래대금에 몰리고 있고 상승률이 받쳐주는 자,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만 보니까 야, 오늘 하루 30% 이상은 더 못 오르는데 야, 이 종목이 벌써 20%나 올랐네.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뭐 먹어본다 한들 얘가 한 24, 5%는 가야 나는 수익이 뭐 좀 나는 편인데, 자, 이렇게들 생각하시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거래대금이 활발하게 터지고 활발하게 종목이 거래가 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처럼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날, 즉 내일은 더 갈 거다, 아니면 다다음 날은 또 더 갈 거다, 다다다음 날은 더 갈 거다, 다다다다 다음 날까지도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는 이 가격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자,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 고점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내 물건을 떠넘겨야지.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종목이 오늘은 뭐 23% 정도 오르고 이렇게 마감이 됐지만 내일이나 모레 뭐 글피에는 이렇게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맞다, 누구의 관점이 좋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더 갈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만한 종목들, 더 강하게 추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종목들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최신 이슈를 가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몰리고 있고 상승률도 제법 쳐주고 있는 종목들, 소위 말하는 가는 종목이 더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뭐다? 주도주가 되는 거죠. 주도주 중에서 상승률이 낮은 종목이 없습니다. 타점을 뭐 5%에서 잡고 6%에서 잡고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진짜 귀신 같은 솜씨로 뭐 진짜 한 5% 근처에서 잡아가지고 막 20 몇 프로 올라갈 때까지 버텼다가 수익 내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봤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일단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고, 뭐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 관점, 제 기준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매매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눌림 매매라든가 돌파 매매를 하실 때 너무 그 상승 초입에서만 잡으려고 하시면은 주도주가 아닌 종목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도주는요, 타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무서워 보이는 그 구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오늘 들어간 자리가 한 16%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근데 20%가 훌쩍 넘는 구간에서도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몇 달 전에는 한 2달 됐나? 그때는 3,000당 제약을 제가 진입을 했을 때 거의 한 27%인가 막 8% 지점이었거든요. 갭을 엄청 높게 떠가지고.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상한가 들어가서 그 다음날 갭을 높게 떠주는 뭐 그런 운 좋은
거의 뭐 운이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뭐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서 마냥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꼭지에서 살아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 기준을 나름대로 또 좀 잡아야 되겠죠. 자기만의 타점을 뭐 발굴을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항상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자주 회자되는 이슈에 해당되는 종목을 선정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면서 최신 이슈,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치고 올라온, 자, 그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의 승률을 올려줄 수 있으면서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자,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거래대금이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요, 가격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눌림 매매를 하시건 돌파 매매를 하시건, 자, 그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타점이 항상 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틀릴 수도 있고, 저도 뭐 꼭지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누구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하자마자 그 즉시 언제든지 손절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외인보다 저는 이 개인이 유리한 점이, 사실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인 투자자들, 자,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운용하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손절할 때 물량 걱정을 절대 뭐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장점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거래대금이 많이 줄다 보니까 뭐 운용자금도 사실 뭐 2, 3억 원만 넘어가도 손절이 쉽지 않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움직이는 자금의 사이즈가 달라서 절대 비교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도요,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가격대가 높은 큰 물건, 덩치 큰 물건 같은 경우는 손절성 매도도 지금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급매로 던지면 호가가 다 무너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모든 자산 시장에 걸쳐서 지금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운 부분이 바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큰 물건은 지금 던지기 어려운, 매수 호가가 그만큼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 어떤 자산 시장에서도 지금은 매수 호가가 탄탄하지 않은, 자,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운용 자금의 그 사이즈를 지금은 좀 줄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한 가지를 잘하는 분들이 나중에도 결국은 크게 대성하실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매매를 잘 참는 분들, 잘 참는다. 사실 저도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누구라 한들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참으세요. 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내 원칙에는, 이 종목이 살짝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이 한 요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 요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좀 아리까리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시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원칙이 이렇게 있는데 종목이 살짝 요렇게 나가 있어요. 살짝 요렇게. 요 정도 부분만. 그럼 정말 이게 아리까리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 마라.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그랬던 적이 많이 있죠. 근데 이때는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내 원칙의 테두리를 요렇게 늘리거나, 자, 요런 꼼수를 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융통성이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나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원칙을 좀 수정을 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여태까지 쌓아둔 성과를 과거로 후퇴하게 만들어버리는 좀 자충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칙을 수정하거나 살짝 어기는 융통성을 발휘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내 원칙의 융통성을 좀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이제 뭐 수익이 나셨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뭐 이렇게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융통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변수에 더해서 뭐 관세부터 해서 뭐 공매도까지. 자, 이런 변수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다가 국가의 재산에 지금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화재 발생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근심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거보다 많은 경제적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죠. 뭐 IMF, 카드 대란, 뭐 IT 버블,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다음에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유럽발 피그스 사태, 뭐 이런 자잘구레한 사태라는 사태를 다 더하면은 뭐 좋았던 적이 사실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오히려 요즘은 전 세계 문화의 중심에 이 대한민국이 한류라는 이름을 새겨놓은, 자,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냥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방법을 연구를 하면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뭐 증시도 그리고 실물 경기도 쉽지 않은 시기인데요. 자, 모두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